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브리핑입니다. 호텔, 쇼핑몰, 오피스 등 상업용 건설 수주가 1년 전보다 90% 가까이 급감했습니다. 고금리, 고물가로 건설 비용이 급증한 가운데 내수 경기까지 나빠지면서 상업용 설비에 대한 건설 투자액도 덩달아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고전하던 중국 증시가 반등하자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현지 에너지와 바이오, 전기차 종목을 중심으로 투자 규모를 늘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양회를 계기로 경기 부양책을 연이어 발표함에 따라 투자 심리가 개선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쿠팡이츠가 무제한 무료 배달을 하는 파격적인 승부수를 띄웠습니다. 이를 통해 부동의 업계 1위인 배달의 민족의 독주 체제를 깨뜨리겠다는 구상입니다. 시장의 흐름을 파악하고 수익의 시그널을 읽어라.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진행의 문다연입니다. 빠르게 변하는 시장 속에서도 수익의 시그널 보내는 종목과 섹터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1시간 동안 그 수익의 시그널들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두 분의 전문가님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먼저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전반적인 시황을 짚어볼 거고요. 급등하는 섹터들 분석해 보겠습니다. 또 임상현 전문가님과는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시장 경계감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엔비디아의 AI 컨퍼런스 GTC 2024가 개막을 하면서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들을 위주로 해서 상승이 나왔지만 오늘 우리 증시는 반도체주들 위주로 해서 하락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시가총액 상위 25위까지 일제히 하락불을 켜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그 전략 정영석 전문가님과 세워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인사드릴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미국 증시는 괜찮게 마감을 지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생각보다 조금 빠지는 흐름인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실까요? 네, 우선 뉴욕 증시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그니피센트 7 상승 속 3대 지수 모두 반등하며 좋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모멘텀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우선 알파벳, 구글의 모 기업이죠. 애플이랑 손 잡는다. 애플에 제미나이를 탑재하겠다. AI를 탑재하겠다라는 이슈가 나오면서 알파벳이 올랐고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가격을 인상한다는 이슈로 또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기술주가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다 보시면 되고 21일에 FOMC가 있고요. 또 지금 GTC 2024 하고 있고 BOJ, 일본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굵직한 이슈들을 주목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GTC 2024에서 나올 수 있는 테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반도체 칩 관련해서 관련주가 하나 엮일 수 있고요. CXL 관련해서 엑시콘이라든지 네오셈이 일정 한 21일이나 20일쯤에 다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눌리고 있습니다만 여러 가지 업황이라든지 실적 좋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장이 빠질 때 눌림목 공략하셔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요. FOMC는 사실 3월 FOMC 같은 경우에는 동결에 가깝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결과에 주목할 것이 아니라 끝나고 기자회견을 통해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발언을 하느냐, 가령 CPI랑 PPI가 2%대 진입하지 못하고 3%대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매파적인 기조로 바뀌지 않을까? 그리고 연내 3차례 인하를 유지할까? 2차례로 갈까?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주목하면서 시장을 대응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가 2650선 간신히 지지받고 있는 모습이고 하락 출발하면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900선 이탈하면서 888, 0.63% 정도 빠지고 있는데 건강한 조정이라고 봅니다. 저번에는 나스닥이 빠질 때 우리나라 증시가 올랐는데 이번에는 3대 지수 모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빠지고 있는 거 보니까 디커플링이 좀 심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추세는 여전히 살아있고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유효하고 외국인 수급 여전히 좋기 때문에 종목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추세의 지지 라인이 한 870선 됩니다. 870선 이탈하지 않는다면 추세 살리면서 좋은 흐름 보이면서 올라갈 것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구체적으로 증시 관련해서 전략을 다시 한번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올해는 단기 투자 정복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장에 이번 주에는 FOMC라는 굵직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이 FOMC 회의에서 파월 의장이 어떤 말을 내놓을지, 금리 인하를 연내 2번 할지 3번 할지 등등 예측을 하는 게 좀 중요한 시점이 될 것 같고요. 아직까지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오히려 반도체나 바이오 쪽으로 눌림목 공략을 할 수 있는 시점이다라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눌림목 매매 비법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기법도 배워가시고 또 FOMC 전후로 해서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는 시장의 상승 중인 섹터들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양대 지수 모두에서 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봤을 때 거의 유일하게 빨간불을 켜고 있는 섹터가 로봇 섹터일 텐데요.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이렌시스부터 에브리봇, 레인보우 로보틱스까지 저희가 모두 방송 통해서 자세한 매매 전략 세워드렸던 종목들입니다. 오늘 장에서도 조금 상승불을 켜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은 또 어떤 전략으로 한번 대응을 해볼까요? 네, 로봇 섹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재작년부터 인수 관련해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많이 오르고 있는데 오늘 로봇 사업을 강화한다는 이슈가 나왔고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레인보우 로보틱스 인수를 조금 앞당길 수 있다. 또 이런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사명을 삼성 로보틱스로 검토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주가가 한 차례 더 오를 수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뉴스 하나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이 로봇이 AI를 앞서고 있습니다. 신사업 그냥 1순위가 됐기 때문에 최근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복강경에도 이제 실제 수술대에도 투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 로봇 관련주들의 움직임이 더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주 하나하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렌시스 보면 주가가 지금 9,150원까지 갔다가 장중에 눌리고 있는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기법 적용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박스권이 그려지고 이 박스권의 고가 라인이 9,240원이니까 9,240원 저항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는 전략 하나 세울 수 있고요. 지금은 너무 높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6,500원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 스윙 관점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박스권 매매 기법이 아니라 추세 매매 기법을 이용해서 선을 하나 긋습니다. 선을 그으면 추세의 저점 라인이 5,000원, 6,500원, 8,000원 저점이 올라가죠. 저점이 올라가는 거 확인했으면 고점이 올라가는지도 확인해야 되는데 고점도 지금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점이 올라가고 저점이 올라가면 하나의 추세대가 형성이 되고 우리가 추세 매매 기법을 적용한다면 추세 상단에서 매수하는 게 아니라 추세 지지 라인에서 매수해야 된다. 그래서 가격적으로 봤을 때 주가가 8,000원까지 내려왔을 때 매수하시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 한번 보겠습니다. 이렌시스랑 대장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이고 있는데 사실 이렌시스가 가볍기 때문에 그냥 많이 오르는 것이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실질적인 저는 대장이라 판단되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역시도 가격 전략 좀 세워드리면 이렇게 박스권이 그려집니다. 근데 지금 박스권의 고가 라인이 20만 원입니다. 근데 이 20만 원 라인을 강하게 돌파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까 이렌시스와는 다르게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을 적용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14만 원의 주가가 내려올 때 동그라미 신 부분입니다. 이때가 주가의 지지 라인이기 때문에 14만 원까지 좀 기다렸다가 들어가시는 전략 세우셔도 되고 만약에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오늘 이 좋은 흐름 이어가면서 오후장에 상승한다면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20만 원인데 20만 원 돌파할 때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된다. 좀 정리해드리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 두산 로보틱스 보면 이거는 박스권 기법이 아니라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서 들어가면 되는데 거래 대금이 많이 터지지 않고 있죠. 지금 들어가기 굉장히 좋은 시점입니다. 가격적으로 보자면 93,000원, 장중에 93,000원까지 눌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던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이렌시스와 다르게 장중 매매가 가능한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조금 기법을 좀 제가 많이 말씀드렸죠. 그래서 제가 좀 여러분들 쉽게 정리해드리자면 이렌시스는 전략 3개 세워드렸습니다. 박스권 돌파 매매 기법 적용해서 박스권을 돌파할 때 들어가도 된다. 혹은 그게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의 지지 라인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들어가셔도 된다. 정리해드렸고 추세 매매 기법도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인 대장이지만 시가총액이 상대적으로 낮은 이렌시스랑 번갈아 가면서 대장, 부대장 왔다 갔다 하고 있다 보시면 되고 여전히 추세 매매 기법이라든지 박스권 기법 유효합니다만 장중에
20만 원 돌파하는지 여부를 봤다가 종가 매매 관점에서 들어가셔도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마지막으로 두산 로보틱스는 박스권 매매 기법이 아니라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하셔가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 지금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자리다라고 말씀드렸고 가격적으로는 93,000원 지지 라인 잡고 들어가시면 된다. 좀 이렇게 제가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종목별로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매매 기법들 어떤 기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좀 로봇 섹터는 작년부터 이 삼성과 나라에서 밀어주는 섹터다 보니까 우리가 추가적으로 공략할 지점들이 있다는 점 참고를 해보시면서 실시간으로 매매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한 전략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바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여러분들께서 직접 또 매매 기법을 적용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기법 자료집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료집 역시도 초록밴드 통해서 나눠드릴 예정이니까요. 들어오셔서 많이 활용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섹터도 짚어볼 텐데 지난주부터 또 어제까지도 다뤄드렸던 이 섹터가 원전 관련된 섹터였습니다. 오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AI가 이제는 원전 쪽으로도 엮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원전 쪽에 정말 수많은 모멘텀들이 나오고 있는 시점인 것 같은데 한 가지씩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네, 우선 원전 관련주는 방송에서 제가 자주 다뤘는데 모멘텀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AI가 좀 이끌고 있다 보시면 되는데 전력 수요가 최근에 급증하고 있어서 뭐 전력 설비 관련주도 오르고 있고요. 원전 관련주도 오르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 모멘텀은 한국과 폴란드 장관이 지금 통화를 하면서 이 방산이라든지 원전 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내외적으로 봤을 때, 정책적으로 봤을 때 원전 관련주가 힘을 받을 수 있는 모멘텀들이 여러 가지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기존의 대장주는 우진엔텍이니까 우진엔텍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한번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우진엔텍 보시면 네모나 박스 구간인데 두 가지 전략입니다. 이 두 가지 전략 이외에는 들어가기 힘들기 때문에 두 가지 전략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텐데 하나하나 좀 차근차근 메모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전략은 데이 트레이딩 관점입니다. 이때 초록밴드 제가 공략했던 때로 기억하는데 3월 14일에 시초가에 들어가서 고가 기준으로 약 15% 수익 나왔고 오늘 역시도 7% 시가갭 띄우고 17%까지 약 10% 정도 수익권 나왔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진엔텍은 만약에 우리가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갔을 때 시가 기준으로 10%까지는 수익을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당연히 지금 윗골이 달리고 음봉 빠지고 있으니까 공략할 구간이 없고요. 나중에 시가갭이 4, 5% 정도 뜰 때 들어가신다면 10% 목표 수익률 잡고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시면 된다. 전략 하나 세워드리고 두 번째는 지금 윗골이 달리고 음봉이 나왔으니까 학습 효과라는 게 있잖아요. 이때 이렇게 달리고 나서 주가가 한 2거래 정도 빠집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지금 물량을 받아내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주가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23,000원, 21선 라인까지 밀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 내가 데이 트레이딩으로 실시간 대응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들어갈 필요 없고 23,000원까지 네모나 박스 구간까지 주가가 떨어질 때 모멘텀 살아있으니까 들어가게 된다면 우리가 반등세 먹을 수 있다. 좀 이렇게 전략을 두 가지 세워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두산에너빌리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 추세 살리면서 잘 가다가 이 유성형 캔들, 물론 팽이형 캔들이라고도 좀 볼 수 있는데 이 캔들이 나왔습니다. 시가갭 2% 띄우고 약 6%까지 18,920원까지 주가 올렸다가 종가상으로 18,070원 지금 쭉 빼고 있는 상황인데 뭐 오후장에 올릴 수도 있겠죠. 다만 이것은 우리가 지금 예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종가상으로 만약에 이 캔들이 유지가 된다면 추세 매매 기법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세 매매 기법은 지금 딱 종가상으로 지지라인 구간에 있기 때문에 18,000원 잡으시고 들어가시면 된다. 근데 내가 지금 좀 자리가 높다라고 생각이 든다면 박스권 매매 기법 적용하셔도 되는데 그러려면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져야 됩니다. 이렇게 네모나 박스 그려보면은 15,500원까지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그때까지 기다리기 힘드시죠? 그러면 우진엔텍이 대장주니까 우진엔텍 데이 트레이딩 관점으로 들어가든지 아니면 23,000원 21선 부근까지 주가가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두산에너빌리티 추세 매매 기법 적용해서 18,000원 장중에 눌릴 때 들어가시든지 세 가지 중에 하나 정하셔가지고 매매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나는 세 가지 중에 어떤 기법을 적용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가격 전략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종목별로 또 여러분들의 성향별로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이 다르다라는 점 강조를 해주셨는데요. 좀 나는 기다렸다가 안전하게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눌림목 매매 기법을, 또 나는 빠르게 좀 수익을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단기 급등세를 어떻게 공략하면 좋을지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마지막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게임주들이 굉장히 오랜 시간 약 2년가량을 쉬어갔습니다. 2년 반 정도를 시세를 못 받았는데 최근 이제 한 달 사이 기세가 굉장히 좋습니다. 특히나 국내에서는 위메이드 그룹주들이 이제 국내 신작 출시를 앞두고 좀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장에서는 어떤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네, 위메이드 그룹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나이트크로우죠. 위메이드가 개발한 게임인데 동접자가 27만을 돌파하면서 흥행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앞으로 30만, 50만 이런 뭐 수치적으로 뭔가 나올 때 시장 참여자들이 열광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 하나 체크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또 신작이 있습니다. 게임주 모멘텀이라고 하면은 이 게임이 잘 돼야 되죠. 그리고 신작에 대한 기대감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타스틱 베이스볼이라고 야구 게임인데 이게 지금 사전 예약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사전 예약했는데 뭐 얼마가 모였다, 사람들 뭐 몇만 명이 모였다, 수십만 명이 모였다 이런 이슈가 있으면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그게 모멘텀화돼서 주가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모멘텀은 정리해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차트 통해서 좀 제가 심층적인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게임주가 뭐 위메이드 말고도 크래프톤이라든지 NC소프트, 펄어비스 많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카카오 게임즈도 있고요. 근데 그 종목들 보면은 뭐 과거에 중국 판호발급 이슈로 한번 올랐다가 지금 다 바닥 구간입니다. 실적 이슈 때문에 지금 바닥 구간에 있는데, 이 네모나 박스 구간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왔는데 이 1년 가까이 이어져 오던 박스 구간을 2023년에 한번 돌파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는 주가가 빠졌는데, 주가가 빠질 때 거래 대금을 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 주가가 빠질 때 거래 대금을 제가 봐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세력들이 이탈했는지 이탈하지 않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함이고, 지금 네모나 박스 구간을 봤을 때 세력들이 이탈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존 보유자들은 홀딩하셔도 충분히 되는 종목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는 말씀을 드리는데 왜 중요한지 제가 자세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네모난 박스 구간에 3월 14일, 3월 15일인데 이때 수장이 교체됐죠. 그래서 이 시장 참여자들의 어떤 뭐 차익 물량이라든지 실망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러나 이 음봉 부분의 시가와 종가, 고가를 모두 회복하는 캔들이 오늘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녁 방송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 캔들상으로 돌파를 할지, 그러니까 고가 라인은 돌파를 할지 안 할지 여부를 봐야 된다. 근데 오늘 돌파를 했습니다. 이 말인 즉슨 힘이 여전히 강하다, 세력들이 있다는 뜻이고, 우리가 가격적으로 봤을 때 여러 가지 기법을 적용할 수 있는데, 보시면 자, 박스권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75,000원이죠. 이 네모난 단기 박스권의 저항 라인은 75,000원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죠? 75,000원 장중에 돌파할 때 들어가도 된다. 하나 짚어드리고요. 내가 돌파권, 그러니까 고가권 돌파하는 게 익숙하지 않다 하시는 분들은 박스권의 지지 라인인 45,000원에서 5만 원 라인 들어가시면 되는데 좀 많이 기다리셔야 될 겁니다. 이거는 힘들고, 나머지 전략은 종가 매매가 하나 있는데, 종가 매매는 이때 들어가는 겁니다. 오늘 지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장 종료할 때 3시 20분에서 3시 30분까지 장 마감 동시효과가 진행되잖아요. 그때 시장가로 넣으시면 종가가 체결되는데, 전제 조건은 이 캔들이 그대로 가야 됩니다. 만약에 오늘 오후장에 프로그램 매도세 나오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 매도세 나오면서 윗꼬리가 길게 달리는 캔들로 종가 마감하게 된다면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 캔들 윗꼬리 살짝 달렸지만 빨간색 캔들이 종가상으로 유지가 된다면 오늘 3시 20분에서 30분까지 장마감 동시호가할 때 시장가로 걸어놓으시면 된다. 이렇게 하나 좀 말해드리고, 마지막은 추세 매매 기법인데, 추세가 조금 가파릅니다. 그래서 이거는 단타 좋아하시는 분들, 빨리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 위해서 말씀드리는 건데, 이렇게 그려집니다. 아까랑 다르죠? 이게 가격적으로 봤을 때 7만 원입니다. 7만 원. 그러니까 7만 원까지 주가가 내려온다면 아마 오후장에는 좀 내려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지수가 받쳐주지 못한다면 7만 원까지 내려올 수 있는데, 내가 매매를 정말 빨리 잘할 수 있다 하시는 분들은
7만 원 매수 타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자, 많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정리 한번 하겠습니다. 우선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단기 박스권 그려지기 때문에 7만 5천 원 라인 강하게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올 때 들어가시면 된다 하나 정리해드렸고, 박스권의 지지 라인을 이용해서 우리가 들어가도 되는데 가격적으로 봤을 때 4만 5천 원, 5만 원까지는 눌려야 되는데 지금 가격이 7만 1천 원이니까 많이 빠져야 돼서 기다리기 힘들 수 있다 좀 말씀드렸고, 성향이 좀 빠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단기 추세선 하나 그어드려서 7만 원의 장중에 눌리게 된다면 그때 들어가도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근데 이 세 가지 기법이 굉장히 난해하고 어렵기 때문에 실전에 적용하는 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아래 QR코드 나와 있는데 초록 밴드 들어오신다면 제가 구체적인 전략을 다시 한번 세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말 디테일하게 캔들을 여러 측면에서 좀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한 가지 종목만 가지고도 우리가 성향별로 매매를 할 수 있는 방향성들이 다 다른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안정적으로 매매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박스권 매매 기법을, 또 단기적으로 수익을 빠르게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오늘 종가까지 지켜보시면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시거나 초록밴드를 이용하셔서 바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 캔들 분석하실 수 있도록 저희가 비법 자료집도 준비를 했고요.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도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시면 받아보실 수 있다는 점 다시금 강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장에서는 어떤 종목 한번 공략을 해볼지 오늘의 공략주 바로 한번 공개를 해주실까요? 네, 오늘의 공략주는 ST팜입니다. 장기 투자 종목 아니고요. 단기간의 승부 보는 종목입니다. 모멘텀부터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고객사 혈액암 치료제 FDA 승인 기대감에 ST팜이 오르고 있고요. 수급 쪽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봤을 때 단기, 중기 이평선 정배열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양음양 패턴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큰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다. 좀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구체적인 부분은 일봉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새로운 모멘텀으로 인해서 거래 대금이 2,700억 가까이 터지면서 장대 양봉을 하나 세워놨습니다. 매물대를 봤을 때 앞에 10만 원대 매물대가 있긴 한데 거래 대금이 터지지 않았으니, 또 장대 양봉을 세울 때 거래 대금을 터트려 놨으니 큰 문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다만 아쉬운 부분은 오늘 음봉이 나오는 건 괜찮은데 이 고가 라인이 99,000원을 돌파하면서 음봉이 나왔더라고 하면, 그리고 3월 18일에 종가 라인이 96,300원을 지지하면서 음봉이 나왔다라고 하면 굉장히 좋은 음봉 캔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쉽게도 오늘 시가 하락하면서 개파락하면서 지금 장중에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다만 여전히 이러한 패턴에서도 거래 대금 많이 터졌고 모멘텀이 유효하기 때문에 양 패턴 적용할 수 있는데, 지금 양봉 3월 18일에 터졌고 오늘 음봉 하나 터졌죠. 그러면 언제 들어가야 되느냐? 오늘 종가에 들어가면 됩니다. 지금 방송 보고 들어가지 마시고요. 오늘 종가 장마감 동시호가 3시 20분부터 진행됩니다. 그때 시장가로 걸어 놓으시면 종가 체결되기 때문에 우리가 양 패턴 기대하면서 1차 목표가 99,000원 잡고 2차 목표가 105,000원 잡고 대응하시면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드리고, 구체적으로 공략주 관련해서 전략 받아보고 싶다, 올해는 단기 투자 한번 정복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QR코드 열려 있습니다. 초록밴드 들어오신다면 구체적인 정보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단기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으로 공략주 ST팜 짚어봤고요. 당장에 매매하시는 게 아니라 종가까지 지켜보시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셔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실시간 전략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통해서 실시간 가격 전략 함께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주신 정영석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과 함께 오늘장의 시그널 이슈를 분석해보고 포트폴리오도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장의 오전 시그널 이슈부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오전 시그널 이슈는 오픈 AI와 휴머노이드 로봇 스타트업 피규어 협력입니다. 최근 챗 GPT 운영사인 오픈 AI와 협업할 국내 스타트업 10개사가 최종 선발됐습니다. 오픈 AI가 외국 스타트업과 협력한 건 현재 한국이 유일한데요.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금의 상황을 피규어라는 기업에 빗대어 얘기했습니다. 피규어는 휴머노이드를 만들며 실리콘밸리에서 화제가 된 기업인데 우리 기업들도 이 같은 성장세를 보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국내 로봇 관련주들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임상현 전문가님과 얘기해보겠습니다. 네, 작년에 핫했던 로봇주들 다시금 오픈 AI를 등에 업고 올해도 좀 강세를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더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아무래도 저희가 작년부터 오픈 AI를 비롯한 이 로봇주들 굉장히 많이 분석을 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다시금 좀 공략할 수 있는 그런 전략들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실까요? 어떻게 보면은 그 AI 쪽, 그다음에 로봇 쪽은 중장기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또 몇 달을 쉬더라도 계속해서 어떤 파도가 좀 현재 몰려오는 그런 사이클에 좀 해당이 된다 좀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특이할 만한 어떤 이슈 부분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보통 소프트웨어라고 볼 수 있는 인공지능 AI 쪽 부분하고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는 로봇 관련된 부분들이 융복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로봇 관련된 부분에 그냥 하드웨어적인 어떤 기술적인 측면, 어떤 가격적인 측면에서만 접근한 부분들이 좀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런 부분이 접근하게 되면은 성장성에 대한 분명한 한계가 찾아오는데 여기다 AI 쪽하고 결합이 되면은 로봇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인공지능 학습을 좀 한다는 개념이 좀 해당이 되죠. 그렇게 되면은 개별적인,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은 개인 맞춤형의 또는 어떤 그 특정 기업 맞춤형의 어떤 휴머노이드 로봇이 된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왜 이게 굉장히 중요하냐면은 로봇이라는 공장 또는 가정이라는 어떤 그 내부 틀 안에서 끊임없이 학습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떤 데이터를 학습하는 부분들, 그다음에 경험을 축적한 부분을 통해서 인공지능이 이제 추론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레벨까지가 접근이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가 계속해서 좀 쌓여 나간다면은 새롭게 어떤 로봇에 대해서도 새로운 어떤 성장 동력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그래서 가정용 로봇에 대한 보급 시대 또는 현재 중소기업 업체에 대한 어떤 공장에 대한 어떤 보급 시대까지 열려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좀 무척 중요하지 않겠느냐 좀 생각이 되고 또 이런 종목군들이 오늘 대거 부상을 좀 했기 때문에 이런 관심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AI나 로봇 같은 경우에는 잠깐은 쉬어가더라도 언제든지 다시금 큰 상승세를 보일 수 있는 섹터다라는 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가정용 로봇부터 이 공업용 로봇, AI 로봇들까지 여러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 어떤 로봇 관련주들 공략할 수 있을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봇 관련주들 잠시 뒤에 다시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일단 종목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 리튬 가격이 조금 반등세를 이어오면서 3월 들어서 리튬 관련주들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좀 오래 쉬어간 만큼 리튬 관련주들 다시금 좀 큰 상승을 보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리튬 포스 오늘도 좀 상승세인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리튬 관련된 부분들 시장의 화두는 두 가지가 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들 2차 전지 쪽에서 전고체를 누가 완벽하게 상용화를 할 것인가 한중일에 대한 치열한 싸움들이 전개가 좀 되고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부분들은 리튬을 완벽하게 이제 생산하는 또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어떻게 좀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섹터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하이드로 리튬, 그다음에 리튬 포스 이 두 가지 종목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이 업체를 창업한 어떤 전웅 박사가 포스코 퓨처엠에서 근무를 좀 했던 사람이 연구진이
나와서 또 창업을 좀 했던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리튬 연구에 대한 어떤 특허가 100여 개 정도가 상당하게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는 상당히 앞서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됩니다. 다만 지금은 공장 매출이 있느냐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군산에 새로운 2차 전지가 거의 이제 밀집이 되면서 거기에 메카로 부상이 되고 있는데 거기에 이제 공장 착공을 좀 했습니다. 리튬 포스하고 하이드로 리튬이 했는데 리튬 포스 부분들은 탄산 리튬, LF 배터리에 장착이 된 원료가 좀 되고 있고요. 또 리튬 포스 외에 하이드로 리튬 같은 경우는 수산화 리튬을 생산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삼원계 배터리에 쓰이게 좀 됩니다. 탄산 리튬과 탄산 리튬하고 수산화 리튬의 차이점은 탄산 리튬을 가공해서 수산화 리튬을 또 하기도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데 리튬 포스가 상대적으로 강한 어떤 시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튼 탄산 리튬을 하이드로 리튬 탄산 리튬을 수산화 리튬에 가공하는 원재료로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밸류에이션이 좀 더 증가가 되지 않겠는 좀 생각이 돼서 상당히 강합니다. 그리고 어제 저 상한가를 좀 쳤기 때문에 좀 더 쉬어갔다가 다시 한번 부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상한가 간 종목을 다시 한번 보자 하는 차원에서 오늘 특징주로 골라봤습니다. 차트를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대량 거래가 좀 터진 부분들이 어제 좀 있었죠. 근데 제일 중요한 부분들은 보통 이제 3파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파동이. 그러니까 상승과 조정 이런 부분이죠. 그래서 바로 N자로 가느냐, 그렇지 않고 상승과 조정하고 이런 그 삼각 수렴형 형태를 보여주고 이렇게 가느냐, 아니면은 이 박스권 이런 부분을 통해서 박스권을 보여주고 세 번째 돌파 시대 가느냐 이런 각색의 어떤 흐름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리튬 포스 같은 경우는 2단 상승으로 좀 되어 있고요. 또 2단 상승한 만큼 중간에 가격 조정만큼 기간이 굉장히 길어지는 어떤 탄생파동, 그러니까 N자형의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 단숨에 이걸 제압할 수 있는 어제 대량 거래가 터졌습니다. 근데 이 대량 거래가 터져서 어제 상한가를 보이고 오늘 상승하다 밀렸는데 그런 것을 진작 바닥에서 발굴하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느냐 하지만은 이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어제 아침에 그 리튬 포스를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상한가를 신했던 종목에 좀 해당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초록 밴드에 오셔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당연히 있겠죠. 그리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것은 오늘은 쉬어가는 부분들이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대량 거래에 터졌지만은 오늘 밀려주는 부분들이 있지만은 약간 숨고르기 국면이 나와준다면은 다시 한번 올라갈 확률이 많다. 그래서 이 상한가가 일주일을 갈 어떤 상승폭을 하루에 다 가면은 일주일 동안 못 가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3, 4일 정도 기다리시면은 다시 한번 2차 상승이 나와줄 수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특징주에 대해서 전일 상한가 특징주 현재 골라봤습니다. 리튬 섹터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쪽으로도 엮을 수가 있고 리튬 밸류에이션 차원에서도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대장주 역할로 어제 리튬 포어스가 상한가에 갔습니다만은 저희는 어제 장 초반에 이렇게 상한가에 갈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짚어드렸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수급이 몰리고 있는 종목들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하셔서 오늘 장에서 강세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종목들 함께 발굴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튬 포어스 알아봤고요.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렌시스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로봇 관련주들 흐름이 좋은데 그중에서도 이렌시스 같은 경우에는 저번 달에 52주 신고가를 만들었던 전고점 부근까지 오늘 빠르게 좀 올라갔거든요. 전고점을 넘겨줄 수 있을지가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예, 이렌시스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좀 시장에 관심이 좀 뜨겁습니다. 자, 이렌시스가 가장 핫하게 새롭게 이 로봇 관련주에 대한 이슈가 좀 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의 웨어러블 로봇 출시 부분들이 임박해 있죠.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웨어러블 로봇 같은 경우는
신체에 좀 착용이 되는 허리벨트를 차고 하족 보행이라든가 또 상체 어떤 보조라든가 이런 각종 어떤 기구를 이제 컨비네이션해서 용도에 맞게끔 이제 쓸 수가 있는 그런 부분에 좀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이제 특별한 장치가 감속기나 뭐 기타 여러 가지 장비가 들어갈 수가 있지만은 여기에 특별한 장비가 하나 더 들어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게 이제 댐퍼라는 어떤 기계입니다. 이렇게 완충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스프링처럼 달려 있고 오일 펌프처럼 달려 있어서 힘을 완충하는 역할. 강한 충격을 디뎠을 때 서서히 힘을 받게끔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이런 쪽에 어떤 것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 보이는데 유일하게 또 생산하는 업체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했을 때 우리가 비대 같은 경우에 이렇게 내리면은 바로 내린 것이 아니라 서서히 내려온다든가 급하게 올리면은 올리지 못하게 한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어떤 부분의 장치가 있는데 그게 웨어러블 로봇의 가장 이제 필수적인 장비 중에 하나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이렌시스가 지금 행정 가전제품, 로봇 청소기 등 여러 가지 부품에 들어가기도 하고 실제 이제 비대용 같은 경우는 실제 이런 부품들이 들어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기술적인 영역들이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현재 이렌시스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면은 차트적으로는 완벽한 어떤 흐름들입니다. 그래서 상승, 조정, 그다음에 조정이 깊었죠. 근데 그다음에 했을 때는 조정이 얕았던 그런 부분이 좀 해당이 되죠. 그리고 나서 직전 고점을 돌파할지 말지 이렇게 결정이 되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상당하게 슈팅을 좀 현재 진행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로봇 관련된 종목의 어떤 순환매가 아지네스텍 같은 경우도 급등을 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이렌시스가 급등을 좀 해주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에 관련된 종목군들 중심으로 올라주고 있다. 아지네스텍도 그렇고요. 오늘 소개해준 이렌시스도 그렇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기 때문에 두 번째 종목 한번 주목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종목으로는 이렌시스 짚어봤고요. 아무래도 지금 차트적인 부분에서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삼성과 함께 피복 관련된 종목으로도 엮일 수 있다는 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로봇 관련된 자세한 전략 함께 짚어보고 싶으신 분들은 아래 보이시는 QR코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전략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임상현 전문가님의 오늘의 공략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공략주가 어떤 섹터에서 나온 종목일지 섹터에 대한 분석부터 들어볼 텐데요. 전문가님,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섹터 한번 짚어주셨을까요? 네, 오늘은 이제 반도체 섹터에서 핫한 이슈가 되고 있는 AI 반도체 중에 좀 더 가까운 섹터가 어디 있느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I 쪽에 조금 더 가까운 반도체 섹터라고 해주셨는데 바로 한번 만나보고 싶은데요. 예, 먼저 반도체에 대한 최근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쭉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칩넷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좀 하겠는데요. 칩넷 기술이란 것은 말 그대로 칩을 레이아웃하는, 칩을 이제 배열하는 것을 의미를 좀 합니다. 근데 과거하고 현재하고 달라진 어떤 트렌드의 어떤 모습에 좀 해당이 되는데 왼쪽 편에 이제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모놀리식, 그러니까 하나의 반도체 칩 위에다 여러 가지 기능을 담는 CPU, 모뎀, SRAM 이런 여러 가지 기능을 담는 어떤 부분의 반도체 웨이퍼를 전공정을 통해서 완벽하게 만들어내는 것이 하나의 단일 칩이었죠. 원칩의 개념인데 지금은 그렇지는 않고요. CPU, 모뎀, 전부 다 SRAM 다 따로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칩인 것처럼 만드는 부분들이 이제 칩넷 형태입니다. 그런 부분으로 바뀌어주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해당이 되는데 여기서 따로따로의 칩이 하나의 칩처럼 완벽하게 구동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서로 간의 칩 간에 연결할 수 있는 기술,
그다음에 세계 표준 기술 이게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우리가 원칩의 개념은 시스템 원칩이라는 개념에서 SoC 칩이라고 합니다. 하나의 애플 M1처럼 하나의 단일 칩 위에다가 여러 가지 기능을 담는 어떤 칩을 하는 것들이 이제 당시 과거에 했던 방식이었는데 지금의 방식은 좀 더 달라진 부분들. 그러니까 SIP라고 하죠. 이게 시스템 인 패키징 안에서 시스템처럼 움직이는 하나의 칩처럼 움직이는 기술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해 보이는데 왜 이걸 이야기를 하냐면은 이렇게 해야만이 어떻게 되냐면은 이런 이 커넥터 기술, 그러니까 이 칩 간에 연결을 하는 기술 이게 이제 인터커넥터의 부분이고 여기서 초고속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인데 요거에 대한 국제 표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픈 칩넷 기술인데 하나의 이제 생태계를 구성하는 개념입니다. 국제 표준이 UCL인데 이런 기술에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중국을 완벽하게 배제를 시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영원히 반도체는 하지 마라. 뭐 이런 개념이 기술이 앞으로 계속 발달할수록 이런 부분에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미중 반도체의 핵심은 여기에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최대 수혜주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 대해서 잠시 후에 제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반도체 기술 중에서 최근에 핫한 키워드는 칩넷 기술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기능별로 쪼개서 연결 지어놓은 그런 방식이다라는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반도체 중에서는 모멘텀이 워낙 좀 자주 바뀌다 보니까 최신 트렌드를 따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거든요. 이 트렌드 중에서 그중에서도 공략할 수 있는 오늘의 공략주는 어떤 종목일까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입니다. 네, 예, 바로 연결을 해주셨네요. 예, 퀄리타스 반도체 한번 그 핵심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퀄리타스 반도체는 제가 좀 전에 이제 배경 설명에서 했지만은 칩넷 레이아웃은 데이터 전송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업체는 초고색 인터페이스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IP, 그러니까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고 설계 자산에 대한 각종 서비스를 원하는 업체에 이제 공급하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이제 기존에는 이제 직렬형 형태였죠. 근데 요새는 이제 병렬형 형태로 데이터를 초고속으로 연결을 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기술이 필요해 보이는데 이 업체는 모바일 쪽, 그다음에 인공지능 쪽, 디스플레이 쪽, 자동차 쪽 원하는 어떤 칩 반도체 쪽에 IP를 공급하는 기업이다. 이게 가장 큰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까지의 레퍼런스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런 부분은 좀 해당이 되는데 핵심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는 IP 포트폴리오가 있습니다. 명으로 좀 됐기 때문에 상당히 약간 복잡한 부분들이 좀 있죠. 근데 하나의 내용들을 조금씩 살펴보면은 첫 번째 부분들은 가장 중요한 것은 퀄리티 반도체가 고속 데이터 전송 기술, 보통 PHY라 합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모든 것을 완벽하게 각종 어떤 반도체 분야별로 접근을 좀 하는데 가장 첫 번째 부분들은 모바일 쪽에 카메라 모듈 쪽에 들어가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카메라 모듈에 대한 데이터를 전송하는 그런 부분인데 약간 그림은 설명하려면 복잡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는 것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MIPI, CPI, 그래서 카메라 모듈 쪽에 들어가는 어떤 인터페이스 기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들은 현재 PCI PCI 기술인데 인터페이스 IP에 좀 해당이 됩니다. 구체적으로 보면은 왼쪽에 이제 그림을 오른쪽에 그리신 보시면 알겠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모뎀 칩을 어떻게 보면은 반도체 기판에 이제 꽂는 어떤 그런 부분이 좀 있죠. 그래서 이 꽂는 어떤 칩 슬롯이 개수가 많아질수록 병렬 연결의 어떤 흐름들이 좀 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술도 확보를 좀 해주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인텔하고 이제 삼성이 이제 주도하는 그런 PCI 익스프레스의 6.0 인터페이스를 여기에 이제 공급을 좀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것은
차세대 첨단 제품에 항시 들어가는 부분들이 이제 핀펫 기술에 좀 해당이 되죠. 그래서 핀펫 기술에도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IP 설계 자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성장 동력을 완벽하게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종목이 좀 대단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되는데 주가가 가파르게 올라 있으면 상당히 안 되겠죠. 그래서 차트를 이제 보면서 약간 말씀을 들어보면은 자, 이 퀄리타스 반도체는 상장한 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생소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상장하고 나서 빠졌다가 한 번 슈팅이 굉장히 많이 좀 됐었죠. 그리고 나서 지금 가격 조정이 한 번 됐고 그다음에 반등과 행보의 숨구르기가 됐고 슈팅이 좀 진행이 되려는 그런 흐름에 좀 해당이 되기 때문에 새로운 어떤 그 반도체 쪽의 지금 핵심들은 현재 뉴로모픽 쪽하고 현재 뉴로모픽 쪽에 거의 몰려 있는데 이런 쪽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 지켜보신 게 좀 중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이 돼서 오늘의 핵심 공략 종목 퀄리타스 반도체 소개를 좀 해드리고요. 보다 더 자세한 부분들은 아래 초록 밴드에 오시면은 되지 않겠냐 좀 생각이 되고 퀄리타스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약간 오늘 크게 움직이지 않고 오늘 오히려 빠졌기 때문에 약간 중기주 성향의 종목이기도 하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반도체에서 핫한 키워드로 꼽히는 칩렛 기술 중에서도 오늘 공략할 수 있는 공략주는 퀄리타스 반도체 짚어주셨습니다. 자세한 가격적인 전략 함께 세워보고 싶으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기본 카메라로 스캔하셔서 초록밴드 통해서 함께 세워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오후장 대응 전략도 함께 세워볼 텐데요. 전문가님, 일단 좀 오늘 양시장 모두 힘이 없는 모습입니다. 예. 어떤 전략 세워볼까요? 자, 오늘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테마만 돌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 또 초전도체 관련된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로봇 관련주는 순환매 전략으로 아직 오르지 않는 종목군들 필요해 보이고요. 초전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선 조정을 보였던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오늘 뭐 오후장에 한번 공략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되네요. 좋습니다. 오늘 전반적으로 잠잠한 그런 시장 흐름 속에서 로봇 관련된 섹터도 저희가 이제 이렌시스 짚어드렸고 초전도체 관련된 섹터들도 주기적으로 좀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오후장에서 로봇과 초전도체 위주로 해서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보이시는 QR코드를 스캔만 하시면 초록밴드 통해서 장 마감까지 함께 전략 세워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마켓 시그널 온앤오프 오늘의 핵심 정리입니다. 오늘장 섹터로는 로봇과 원전 관련주들, 위메이드 그룹주들 흐름 짚어봤고요. 오후장에서는 로봇 관련주들과 함께 초전도체까지도 순환매가 어떻게 이어질지 주목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공략주 정영석 전문가님은 ST팜을, 임상현 전문가님께서는 퀄리타스 반도체를 짚어주셨습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님들의 조언일 뿐입니다. 참고만 하시길 바라겠고요.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을 사칭한 피해도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